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볕이 좋은 가을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K8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K8은 부분 변경이지만 전면부를 보면 이전 모델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풀체인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내 옵션과 2열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런치 행사장에 방문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야외에서 보여드리면, 또 야외에서 보는 차는 또 다르거든요. 실내에서 보는 차와는. 그래서 야외에서 K8을 한번 저와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승 차량의 스펙부터 말씀드리면요, 2.5 가솔린 모델입니다. K8은 국내 2.5 가솔린, 3.5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3.5 LPG까지 출시가 되었는데요. 2.5 가솔린이고 터보는 아닙니다. 2.5 자연흡기고 3.5도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에요. 그래서 터보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만 있고요. 나머지는 자연흡기 엔진 기반의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외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실버라고 해서 최근 기아 자동차들에 많이 적용이 되는 새로운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묘해요. 되게 오묘한데 이게 야외에서 보면 더 유니크합니다. 일단 실버긴 해요. 기반은 실버인데 약간 옥색 느낌도 조금 있고 금빛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컬러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저도 실버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매트한 실버도 되게 좋아하고 메탈릭한 실버도 좋아하는데, 요 아이보리 실버는 진짜 약간 아이보리 느낌이 있긴 있어요. 아이보리 느낌도 있고 되게 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K8, 이전 K8도 그랬지만 흰색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흰색으로 출고받으신 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흰색은 약간 디자인이랑 안 맞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어두운 계열이 좀 어울릴 것 같고, 그래도 난 밝은 색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흰색보다는 요 아이보리 실버가 좀 더 요 대형 세단, 고급 세단에 더 적합한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흰색 말고, 흰색 너무 지루하잖아요. 흰색 도로에 너무 많으니까 요 아이보리 실버로 나만의 또 그런 개성을 살짝 드러내 보시면 어떨까. 요 고급 세단과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터 한번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한번 보셨겠지만 또 컬러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보리 실버 위주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닛 정중앙에는 기아 엠블럼 들어가 있고, 이 보닛에 있는 볼륨감이 되게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싹 파여 있는 듯한, 보통은 이렇게 라인만 넣거든요. 라인만 넣기 마련인데 지금 이 K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여 있어서 이런 것들도 되게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보닛 후드가 되게 길어 보여요. 제가 이 차 보고 든 생각이 볼보 S90랑 되게 비슷하다. 이 실루엣이나 프로포션이. S90도 롱휠 베이스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롱휠 베이스는 아니지만 엄청 길어졌어요. K7에서 8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5m 이상의 길이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이 후드 자체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실제로 길어요. 그래서 차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면부를 보면 최근에 기아가 전기차에서 많이 선보이는 그런 디자인들, 혹은 SUV 모델들에서 많이 선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렌토를 닮았다, EV9을 닮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EV3를 닮은 느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헤드라이트를 세로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EV9 소렌토처럼 세로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최신 기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흡수한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웰컴 라이트를 보게 되면 끝에서 끝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도 점등이 돼요. 주간 전조등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웰컴 라이트를 켜보게 되면 이 가운데도 이렇게 쭉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긴 있지만 마치 전기차처럼 굉장히 매끈해 보입니다. 공기 흡입구는 여기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상단 부분이라든지 제네시스처럼 이렇게 큼지막하게 크레스트 그릴을 넣는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랜저와 이런 부분에서 이 기조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랜저는 가로형으로 쭉 있지만 이 K8은 그랜저와 큰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기아가 최근에 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로형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그래서 아이스 큐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 개는 하향등이고 아래 두 개는 상향등으로 되어 있고, 주간 전조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만 보면 진짜 이 차는 SUV가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마저도 듭니다. 사실 여기 캐딜락을 닮았다, 캐딜락이 예전부터 세로형 램프들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캐딜락을 따라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세로형을 쓰면 확실히 차가 높아 보이고 좀 샤프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이번 신형 K8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이렇게 봤고, 이게 측면부를 보면 차가 진짜로 길어 보입니다. 실제로 길고요. 실제 5m가 넘는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죠. 예전으로 보면 정말 에쿠스 정도 되어야 5m가 넘는 길이를 가졌는데, 요즘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5m가 넘는 세단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죠. 전장이 부분 변경되면서 더 길어졌어요. 근데 휠 베이스는 이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뒤 오버행이 더 길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시승 차량은 또 최고 사양 풀옵션이기 때문에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좀 오버스펙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외관적으로 봤을 때 드레스업 효과를 위해서는 참 예쁘지만, 이 승차감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연비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굳이 20인치까지 넣는 건 좀 욕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인치를 넣으면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휠 커버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기아라고 쓰여져 있죠. 요거는 기아가 한쪽으로 안 쏠려져 있어요. 그래서 휠 볼트 이런 것들을 다 가려주면서도 깔끔한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더 전기차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인치나 19인치 휠도 있어요. 근데 18, 19인치 휠도 충분히 멋지기 때문에 저는 20인치까지는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18, 19인치 정도가 딱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측면부를 봤을 때는 아이보리 실버가 측면부로 봤을 때도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이드 미러에는 여기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고, 앞뒤 좌우 카메라 4개 다 들어가 있고요. 도어 캐치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터치해서 잠그고 손 넣어서 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좀 느립니다. 여기 우리가 벤츠나 BMW 타보면 이 반응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K8은 내가 터치를 왜 안 잠기지? 하고 또 한 번 하게 만들고 손을 넣었는데 안 열려. 또 한 번 손을 넣게 만들어서 그게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 반응성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샤크 노즐, 그리고 파노라 선루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매끈해요. 그랜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그랜저는 약간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각그랜저 느낌을 살린다고 약간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각지게 만들었는데, 이 K8은 정말 매끈합니다. 이 한번 라인 보세요. 저는 이 K8 측면 라인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이렇게 유려하죠. 정말 쿠페리스틱한 그런 느낌의 세단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영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K8이 그랜저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메리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K8에서 사실 이번 전면부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후면부는 너무나도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약간 스팅어 느낌이, 스팅어랑 완전 다르게 생겼지만 그 스포티한 느낌이 닮아 있다는 건 스팅어랑 제가 좋아하는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 뷰를 봤을 때 이렇게 딱 보면 야, 굉장히 스포티하지 않나요? 후면부는 생각보다 많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램프류 정도만 건드렸고, 전면부는 확 바꿨지만 후면부는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면부가 더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K8 후면부, 혹은 측 후면부, 요렇게 봤을 때 요 길이감도 그렇고, 요 C필러 요 라인도 그렇고, 기아가 K5도 그렇지만 요 라인을 참 잘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디자인을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램프류, 여기가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절치선 룩이라고 해서 핑킹 가위 자르듯이 약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요 세로형 구조를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여기 범퍼 여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세로형 슬롯으로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팁은 없습니다. 머플러 팁은 저 안에 있겠죠. 그래서 외관상으로 머플러 팁이 보이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고, 이 버튼 눌러서 트렁크 여시면 됩니다.
트렁크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국산차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전륜 구동 베이스의 세단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강점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 폭이 넓은 것은 물론이고요, 안쪽 깊이감까지 상당히 깊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골프백 4개 정말 많이 원하시잖아요. 뭐 이거 골프백 4개는 그냥 대충 넣어도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 공간입니다. 근데 트렁크의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거의 아반떼급인데, 네, 아반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아쉽다. 네, 트렁크 마감을 좀 더 고급스럽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 2개로 트렁크만도 닫을 수 있고 모든 문도 잠글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구는 운전석 라인에 있습니다. 푸시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눌러서 이제 국산차도 안에서 줄구를 여는 방식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번 실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는 블랙 원톤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문은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이 앞쪽 윈드실드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 앞쪽에는 조그만 창까지 제공되고 있고요. 하단에는 메리디안 사운드 스피커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열고 닫을 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메모리 시트는 안쪽에 2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하단에서는 문 잠그고 문 열고요, 사이드 미러 조절하고 4개의 오토 윈도우 그리고 차일드락 버튼까지 제공됩니다. 이쪽에는 막혀있는 수납 공간이 제공이 돼요. 이 하단에도 길다랗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핸들 왼편에서는 하나, 둘, 3개의 버튼이 제공되는데요. 첫 번째 차체 유지 제어 장치, 트렁크 열고 닫고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 제공이 됩니다. 이번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이 되었는데 위아래가 좀 평평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더블 플랫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이 엠블럼이 핸들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도 독특한 부분입니다. 스티어링 휠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소재 이런 부분들은 뭐 수입차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매끄러운 그립감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확실히 그랜저보다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왼편에서는 ADAS,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되어 있는 버튼들 제공이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건 시승기 때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 제공이 됩니다. 핸들 뒤편에서는 패드 시프트까지 제공이 되는데 이 차의 캐릭터랑은 크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패드 시프트를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 뒤에서 전동으로 위아래 앞뒤 조절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12.3인치 듀얼 와이드 스크린과 커브드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랜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UI까지도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의 특색이 좀 들어가면 어땠을까. 너무 현대 기아가 하나의 그룹이긴 하지만 현대 기아 간의 차별화가 너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아차를 타도 현대차를 타도 이 UI가 똑같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확실히 기아 자동차만의 뭔가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홈 화면 이런 부분들도 현대차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 애플 카플레이 지금 제 폰을 연결해 놨고요. 그래서 무선으로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기본적으로 뭐 시네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유튜브라든지 U 플러스, 왓챠, 웨이브까지, 넷플릭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정 들어가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라든지 정말로 다양하고 세세한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고, 세차 모드까지도 요즘엔 좀 보편화된 기능이죠. 그래서 주유소 옆에 자동 세차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 이런 기능들을 한 번에 다 작동시켜 주는 게 세차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잘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동 거는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걸 때 살짝 이 핸들에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해요. 살짝 고개를 돌려서 걸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비상등은 국산차가 워낙 잘하는 부분이죠. 딱 하나만 누를 수 있게 큼지막하게 제공이 됩니다. 하단에서는 멀티펑션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이 패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패널이지만 이제 공조와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놓고 있어요. 요거는 전 쓸 때마다 참 편하고 잘 해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아날로그 버튼까지도 있어요. 요게 이렇게 해놓으면 온도 조절이고, 이걸 미디어로 바꾸면 이건 볼륨 조절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참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단에서는 C타입 포트 2개 되어 있고 데이터와 충전까지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산타페와 똑같이 이렇게 듀얼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끔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바뀐 부분 중 하나죠. 살짝 발열이 있긴 합니다. 살짝 발열이 있긴 한데 충전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은 없었고요. 이 하단 콘솔 같은 경우에 컵홀더 2개 있고 컵홀더는 고급스럽게 이렇게 커버까지도 있다라는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문인식 패드 있고 이 다이얼, 기어 변속 다이얼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진을 넣게 되면 살짝 진동이 옵니다. 이건 후진이다 라는 걸 진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이 밑에 부분은 오토홀드 서라운드 카메라 화질을 한번 볼게요. 화질은 뭐 국산차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다만 외장 컬러는 화이트인 것 같고 휠도 사이즈가 다른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픽들도 상당히 빠르게 전환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이건 주차 센서입니다. 이걸 끄면은 삐삐삐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끄시면 안 되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좌우 똑같이 제공되고 핸들 열선이랑 이 UVC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양문형 암레스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저걸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이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서 UV 살균 소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갑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넣어 놓고 이거 닫고 이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살균 소독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차 안에서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다. 옛날에 우리 급식실 보면은 급식실 그 급식컵 살균 소독하던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차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요거는 수입 뭐 플래그십에서도 없는 그런 부분이죠. 마이바흐를 타도 없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뒤 등받이 각도, 그리고 요 제일 위에 있는 버튼 통해서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무중력 시트라고도 불렀던 그 기능이죠. 근데 따로 여기 허벅지 받침대는 없습니다. 허벅지 받침대는 없어요. 요거는 졸음 쉼터 이런 데 가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거 운전석도 있어요. 운전석도 제공이 됩니다. 근데 에르고 모션 시트는 조수석에는 없습니다. 운전석에서만 에르고 모션 시트, 마사지 시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은은하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천장 쪽 보게 되면 뭐 빌트인 캠이라든지 실내 등 켜고 끄고 다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켜실 수도 있고요. 썬루프는 이 버튼 한 번으로 굉장히 쾌청하죠. 오늘 이게 개방까지도 가능합니다. 요즘 개방 안 되는 세단들도 많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만 개방이 돼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네요. 요 선블라인드 닫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건 최상위 트림이어서 지금 위쪽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A 필러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천장이 다 스웨이드입니다. 그리고 요 메리디안, 요 트위터까지도 커버가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죠. 뭐 여기 선바이저, 이것도 스웨이드고 이렇게 밀면 바로 연동돼서 백색 등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여기 위에 보면은 요 마이크처럼 생긴 게 있는데 마이크이기도 하지만 여기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소음까지도 줄여주는 기능인데 이게 고속 주행할 때 이 차가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시승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속 주행이 특히나 정말 안정적인 인상적인 차량이 K8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좌석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뒷좌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K8의 뒷좌석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K8은 패밀리카 용도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뒷좌석에 대한 이용 빈도, 사용 빈도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오피셜 광고에서도 딱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단 이 오른쪽 도어 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동으로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랜저는 전동이긴 하지만 K8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선바이저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따로 이쪽에는 선바이저는 없습니다. 여기에만 선바이저가 있고, 창문을 내려볼게요. 뒤에도 이중 접합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남기고 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은 크기는 큼지막합니다. 위아래랑 전폭이 다 큼지막해서 이렇게 딱 기대고 야외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메르디안 사운드 스피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문을 열고 닫을 때 도어 캐치도 괜찮은데 이렇게 문 열 때가 살짝 힘이 들어가긴 하네요. 여기를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하단에는 수납 공간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맵포켓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그물망이 아니라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 앞쪽에서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 세기 조절은 안 됩니다. 온도 조절만 되고요. 여기 당연히 송풍구 있고 하단에는 C타입 포트가 2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레고룸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전장이라든지 전장도 5m가 넘잖아요. 그리고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앞좌석은 제가 앉은 운전석 포지션이랑 똑같이 조수석을 세팅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2명 혹은 성인 남녀 이렇게 앉았을 때 딱 편한 포지션이고, 그랬을 때 그대로 뒤에 사람이 앉았을 때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앞좌석이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좀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시트 백 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드 느낌 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럽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암레스트 한번 내려볼게요. 암레스트가 은근히 고급스럽고 은근히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독일 중형 세단 보면 그냥 컵홀더 딱 2개 있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K8은 좀 남다릅니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쓱 열려요. 이거는 독일 플래그십 정도 돼야 이렇게 나오는 컵홀더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앞쪽에 컨트롤러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죠. 이런 게 있고 없고 차이가 꽤나 크거든요. 그래서 뮤트, 음소거 모드 변경하고 이전 곡, 다음 곡, 볼륨 조절, 사실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요 정도만 있어도 충분한데 노래 듣다가 다음 곡 넘기고 볼륨 조절하고 음소거하고 요 이상 필요할까? 물론 TV가 있으면 좀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정말 딱 필요한 그런 기능들만 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듣고 싶은 노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누나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 거고 엄마 아빠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곡을 넘기고 싶다. 근데 뒷좌석에는 사실 곡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 다음 곡으로 넘겨줘, 뭐 다른 곡으로 넘겨줘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냥 여기 뒤에서 쓱 버튼 누르면 넘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뒷좌석 승객들에게 좀 주체적인 그런 음악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살짝 수납 공간이 있고요. C타입 포트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좌석에는 C타입 포트가 총 3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키스루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 같은 거, 보드는 대각선으로 넣어도 안 되겠다.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 각도도 기본적으로 좀 눕혀져 있습니다. 확실히 독일의 중형 세단보다는 좀 더 눕혀져 있고, 이 시트 자체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조금 더 눕혀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댔을 때는 진짜 편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를 통해서 개방감, 오늘처럼 날씨가 좋을 때는 썬루프가 있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썬루프를 내가 굳이 열지 않더라도 뒷좌석 승객이 이렇게 좀 덜 답답하게 심리적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넣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번 K8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벨트, 지금 낮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야간에 이제 벨트 착용할 때 요걸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기 쉽게 하게끔, 그래서 요걸 딱 보고 요 클립을 딱 채울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거의 S클래스 이상 정도 돼야 들어가는 그런 옵션들인데 국산차들이 정말 이런 세세한 옵션들 정말 잘 해주고 있죠.